네, 3부입니다. 그 전국적인 뭐 사항 이렇게 다뤄봤고 뭐 도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제 의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의회에서의 그 역량 그다음에 얼마나 의원들이 열심히 했냐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게 조례, 제정 발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랬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렸거든요. 생각나는 조례 몇 가지만 예. 아니, 저도 왜 조례하면은 다른 의원들도 되게 많은 조례를 엄청 많죠. 쏟아내고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의회를 칭찬해 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제 뭐 행정 서비스의 질이 막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 북군, 남군 있을 때 못지않게 이제 도로 가면은 공무원 만나기도 힘들고 하지만 이제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뭐 도의원들 뭐 무게만 잡고 다니는 하는 게 뭐냐 하지만 결국은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반영해줄 곳은 의회밖에 없다.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이 대의기관이고 이제 뭐 기초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역량이 따르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그래도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도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우리가 믿을 건 의회밖에 없다. 뭐 양진국장이 뭐 도정을 뭐 비판하고도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지. 맞잖아요. 의원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들어주는 뭐 척이라도 해서 이제 의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양진국장님께서 뭐 조례 뭐 이제까지 작년부터 현재까지 조례에 대해서 좀 공부해서 이 조례는 참 도민 사회에 큰 유용할 것 같은 조례를 하라고 했는데 저도 뭐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누구 조례하면 뭐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차고지증명제가 큰 이슈가 돼서 뭐 다른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이제 저는 한 3개 정도의 조례와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뭐 지적사항 뭐 몇 번 의원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원 활성화 조례안. 뭐 이분도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우리 다 차고지증명제 연관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양경호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하셨고 이제 발의에 동의한 의원님들이 이제 면면을 보면 아 양경호 의원이 이제 초선 같은 삼선 같은 초선 의원이다라는 게 이 대목에서 발의된 게 수명이 서명을 했었더라고요. 수명이 했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이 16분, 국민의힘이 2분, 교육위원 2분에서 이제 이거 뭐 그래서 보다 20명 이제 서명을 받는다는 거는 예, 보통 10명에서 12명, 예, 뭐 17명 이렇게 하는데 이분의 이제 친화력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초선 의원이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장을 맡을 수가 없어요. 양 의원님이 초기에 들어가자마자 예결특위 위원장 맡았어요. 그 부분은 뭐 저가 아는 부분은 조금 틀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이제 부위원장은 이제 초선의 몫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하는 걸로 하시고 이제 그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 들고 5년 평균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이제 현지용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한 이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뭐 이분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을 이제 현지용 의원님께서 이제 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서 우선 주차구역 설치 이제 아마 이제 도로에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대리도청에 장애인 차량 옆에 국가유공자 지역을 해놨습니다. 예, 그 예산도 한 9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건 14분이 서명해 주셔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10분, 이제 국민의힘 3분, 교육위원 1분, 14분. 그래서 이제 양경호 의원이 20분. 보통 보니까 국장님께서 아는 것도 12명, 뭐 20명. 대단하다 한 게 이제 뭐 저도 보게 돼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 뭐 저의 정보력으로 이제 안 건데 이제 뭐 본의 아니게 또 현지용 의원님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발의돼 있고
이제 27일 날 아마 본회의에서 네. 통과될 걸로 보는데 우리 방송 중에는 이제 통과된 건 아니고 이제 발의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이제 뭐 이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까 보니까 이제 그 해당 조례는 전국적 최초 사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학원 교육이라는 게 이제 공교육과 이제 사교육. 사교육이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이제 학원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사적 교육의 영역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공교육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교육의 이제 질이나 이제 고난이도의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원도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예산을 지원한다는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공교육의 영역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이제 애매모호한 이제 공교육의 역할에 일정 부분 기여는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교육위원이 아니고 이제 우리 민주당의 이제 비례대표 의원님께서 해내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를 기점으로 이제 다른 시도에서도 해달라 뭐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효용성이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교육위원인데 이제 성과 내는 거는 이제 일반 의원이 내는 이제 사례를 보고 이제 너무 잘 알아도 이제 그 사람이고 뭐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더 큰 중앙 정치로 가면 트럼프 같은 분들이 이제 대북 관계에서는 우리한테 좋다 그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김정은도 만나고 그분이 뭐 대북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뭐 단편적인 비유를 들자면 현지영 의원님이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거는 이제 교육의 이제 전문가 영역으로서의 의원보다 이제 이제 자기가 갖는 관심의 영역이 학부모 입장이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제 민생을 돌봐야 되고 그런 영역이고 어떤 특정 이제 소외되는 이제 업이잖아요 이게 차별을 받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노력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물로 나올지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큰 기득권 현재 사회 질서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임용 절차에 관한 이제 복잡한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게 계기가 된 건 코로나 때 이제 한시적으로 교육청에서 이제 학원에 대한 이제 물적 지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갈 때 손 세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씩 투여하고 개인 돈을 내면서 했거든요. 국가나 집안에 지원을 안 이게 해주니까.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코로나 때 지원받은 이제 근거를 갖고 집요하게 해가지고 주요 내용으로 보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원 대상을 규정한다. 두 번째가 도교육감 및 책무를 규정한다. 세 번째가 지원 계획 수립을 규정한다. 네 번째가 지원을 규정한다. 이 지원을 규정함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6조인데, 근거가 되니까. 네, 그 6조 이제 지원이잖아요. 그 6조의 내용을 보면은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재난 발생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한다. 두 번째,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안전 지원한다. 세 번째가 학생 선도 활동을 지원한다. 네 번째가 학원 자율 정화 활동을 지원한다. 다섯 번째가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이런 이제 물적 금전적 지원이 가능케 하는 이제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뭐 이거에 대한 이 조례를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뭐 이 학원 쪽에서는 진짜 대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기존의 틀을 깨는 거고 이제 예산도 이제 앞으로 투여가 될 텐데 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도 학원 선생님들의 책임감과 이제 학생을 위한 교육에 큰 도움이 되면 우리 학력 신장에도 많은 도움도 되고 자부심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위원님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교육위원님 같은 경우는 다 교직이나 공교육에 그렇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쳇말로 이거 비하는 게 아닙니다. 정저지와
오물란 계급이라고 했고 그 부분만 보이거든요. 그냥 현지용 의원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현지용 의원 같은 경우는 교육 공교육에 있는 우물이 아니고 그 외를 보기 때문에 넓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만은 숲을 보는 건 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학부모 입장을 거쳐갖고 그 공교육에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을 안 하는데 되게 학원이나 이쪽에서 민간 교육이라고 하는데 민간 교육의 영역을 같이 동반자의 관심으로 공교육이 주가 되지만 서포트의 기능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 이걸 얘기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 교육위원님들이나 뭐 지금 도의회 교육 전문위원들 자문위원들 보면은 여전히 그 틀 공교육이 우선되고 민간은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원 그 현지용 의원님의 이 조례를 봤을 때 이제 다음 13대 때는 이제 교육위원 일몰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일반 정치인들이 이제 도교육청을 감시 감독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제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일이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게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육위원들이 일몰제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도의회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게 도교육청 산하의 자문위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도의회에 소속이 다시 된다면 아마 도의회 견제나 감시가 더 명확해질 겁니다. 뭐 예전에 뭐 교육위원들을 폄하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뭐 저가 오영훈 지사님을 심하게 욕하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해하기 좀 편할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이제 교육 행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돼 있고 저가 하는 뭐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도교육청에서 도의원들이 이제 재량 예산을 하거나 하면은 불용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청은. 이건 뭐냐면 이제 도 같은 경우는 불용 예산이 발생하면 이제 일을 안 한 걸로 보거든요. 하지만 불용 예산의 비율을 아마 따져보면 도교육청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냐면 적극 행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적극 행정을 안 함으로써 벌어지는 것은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제를 못 한다는 거죠, 정확히. 감시도 약하고. 또 선생님들의 이제 또 이제 이 사안을 보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의 구조를 좀 보게 됐습니다. 이제 교육청 공무원들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교사들은 국가직, 국가직이라는 난 지방직 아니다. 라는 이제 지방직은 행정사무. 뭐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왜 도의원들한테 감시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월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거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봤을 때 이제 9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5년 평균해서 한 1억 8천 정도 이제 지원될 것 같은데 이 계기로 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역량과 이제 의지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분의 이제 궁합도 시너지가 잘 맞아야 된다. 그분 뭐 고성만 회장, 학원연합회 회장, 이분과 이제 그 노력의 결실 같은데 이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이제 흔쾌히 해줬으니까 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했습니다. 저도 뭐 국회나 뭐 이런 쪽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시의회에서도 꼭 울산부터 시작해갖고 전국에서 상당히 이번 조례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일몰제 이후에 상당히 큰 변화가 뭐냐면 있을까요? 현재까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치가 상당히 왜소했거든요. 좀 배척받았고 왜냐하면 교육위원회 자체가 전직 의장, 뭐 부의장이 다 교육위원회로 빠지거든요. 이분들은 뭐 도의회 큰 행사마다 가버리면 교육위원회 5분이 주관으로 되고 모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일몰제로 교육위원들이 사라졌다.
일반 의원이 오게 되면 학부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이 어마어마한 관심이 많고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교육위원회 소속위원회에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안에 들지 않을까 파급력이. 지금 뭐 제주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차지하는 이제 국회하고 비교하면 외통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통위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 아시죠? 이제 상임위원장하고 사선 이상들 내일 모레 그냥 저 이제 해외 가시고 집으로 가실 분 국회의원들 중진들 가는 곳처럼 돼 있는 격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도의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13대 때는 이제 교육위원회가 새로운 위상과 엄청나게 세질 겁니다. 위상도 강화되고 이제 어마어마한 목소리를 담게 될 겁니다. 교육청이 긴장해야 될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례 부분은 이제 두 분 얘기했고 이제 또 이제 뭐 본의 아니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현지용 남자 비례대표 이제 여자 비례대표 의원님 박도하 의원님 뭐 이제 요새 전사잖아요 전사. 아예 뭐 워낙에 정치 오래 하신 분이어서 뭐 저하고도 뭐 가능하긴 한데 이제 우리 국장님이 좋아하시는 걸 했더라고요. 또 도정 비판은 안 하는데 심지어 이거 행정 비판에 대해서 아주 이제 우리 국장님께는 좋아하는데 이제 제주시에 훔치 해결 상담실 민원 접수가 단 6건밖에 없다. 운영이 잘 되는 거냐? 보여주기식 뭐 이런 신문고죠, 신문고. 신문고인데 이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제 행정사무 432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내용을 지적했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전시행정 이런 걸 지적한 것 같은데 예전에도 저도 뭐 이제 전임자이기 때문에 김태한 시장님 계실 때 신문고 운영이 엄청 활발했었잖아요. 뭐 이제 그런 이제 실질적인 상담보다는 이제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을 해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박도하 의원님이 이제 행정에 대한 지적도 따끔히 해주셨구나 하는 부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잘 끝냈네요.